재주 있는 사람들의 주제 있는 토크 39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9 플러스의 피노누아 파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술을 다뤄볼 건데 이번 주는 전통주예요. 우리술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오늘은 가급적 우리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우리말을 써서 우리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술 대표 전문가 패스밴더님 먼저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우리술을 사랑하는 우리술 생마 패스밴더입니다. 생마는 떨어지진 않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스터 네, 생마. 네네. 또 존씨님도 소개해 주시죠. 우리 술은 됐고 맥주나 마시고 싶은 라이프 아티스트 존씨입니다. 네, 뭐 이제는 진짜 가을이 네, 완연하게 와닿았는데, 그렇죠. 뭐 와인도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는데 말씀하셨던 이 막걸리나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뭐 전이랑 많이 먹는다고도 하고, 네, 네, 또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서 딱 먹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막걸리 좋죠. 무조건 또 들어가서 먹는 게. 막걸리 유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또. 막걸리 먹자고 그렇게. 나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막걸리. 지평 막걸리인가? 뭐 이런 또 브랜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 막걸리 먹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저한테는 좀 친숙하지는 않은 그런 술. 사실 같아요. 우리가 대학 가면 선배들이 이렇게 막걸리나 동동주 맞아. 이런 걸 너무 먹이고 하니까 막걸리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딱 막 사발식 이런 거. 그런 걸 하니까. 그때 먹었던 막걸리면 다 장수 막걸리 아니에요? 그쵸, 장수 막걸리겠죠. 그때 뭐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브랜드도 사실. 모르고 이렇게 동동주 이렇게 무슨 항아리 같은데 담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국자로 주걱으로 떠먹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걸리인지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셨던.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걸리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서도. 존씨 형도 별로 막걸리에 대해서. 근데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막걸리는 진짜 그렇게 가까이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몇 번 마셔보긴 했었고 굉장히 좋은 술이고 또 다채로운 맛과 향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어요. 근데 저는 막 어렸을 때 막 수호지나 이런 거 보면은 독에 있는 거 막 퍼갖고 마시는 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다 약간 막걸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에 있는 거 퍼다 마시고 이런 거. 수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뭐지? 뭐 수호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니면은 약간 옥보단류의 그런 그런 무협 영화들 보면은 막 한 독의 술을 막 벌컥벌컥 먹고 막 맞아. 사람 사이즈만한 독의 술을 막 번갈아 가면서 먹는 막 대결 같은 거 하고 맞아요. 그런 거 나온 게 다 약간 막걸리류의 비슷한 아닐까? 걸 거예요. 근데 아마 황주 계열일 텐데 기본적으로 막걸리랑 비슷한 거고 중국 술이니까 그때는 또 증류기술이 없었을 때니까 아마도 쌀이나 다른 다양한 곡물을 기반으로 해서 발효시킨 술일 텐데 아마 쌀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황주 같은 경우도 그냥 저도 사실 중국 가서 보긴 봤는데 야 저건 좀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비주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 5리터짜리 그 페트병 뭔지 아시죠? 약간 그 안에 쌀을 담아 팔 것 같은 그만한 페트병 같은 데에 이렇게 들어 있어. 약간 생긴 거는 막걸리랑 비슷한데 도수 보면은 뭐 3도 막 이래. 색깔도 이상해. 약간 느리끼리 해갖고 딱 봐도 저 암만 싸도 그냥 한 모금 먹고 버릴까 하다가 그냥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은 대부분 투명하잖아요. 뭐 색깔이 있더라도 투명한데 막걸리는 일단 탁하니까 탁주라고도 부르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때부터 좀 약간 거리감은 느껴지는 술이라고 그러니까 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술보다는 좀
다른 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파인하고 존 씨가 했던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걸리를 필두로 한 우리 술, 네. 전통주에 대한 약간 그런 편견이라는 편견, 안 좋은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막걸리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막걸리를 먹고 나면은 머리가 아팠다. 1번. 네. 그러니까 사실 막걸리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걸로 해서 따로 빼갖고 있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1번 막걸리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 숙취가 심하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모든 술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숙취도 그렇고. 근데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안 아픈 술은 근데 유독 없고. 20대 초에 그렇게 먹고 그때 하면 아니 왜 그랬냐면은 많이 먹은 거야. 맞아. 존나 먹은 거지. 많이 먹은 거야. 뭐 먹이고 먹인 거지. 많이 먹인 거지. 먹이고 그러니까 막 이게 저도 뭐 와인 한 3병 먹잖아. 다음 날 뒤져. 그렇지. 머리 깨져 진짜. 한 병 이상 넘어가면 사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2병까지 먹어도 그냥 괜찮은데 한 3병 먹으면 다음 날 뭐 힘듭니다. 근데 막걸리가 그렇게 유독 그랬던 이유는 사실 먹기가 좋아. 벌컥벌컥 들어가거든. 그치 달아. 네, 그러니까 일단 소주처럼 막 먹으면 막 역하고 이런 게 역하거나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가 않고 또 네. 와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레드 와인의 경우 뭐 쓴맛도 나고 뭐 네.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어느 이상을 못 먹거든. 근데 막걸리는 일단 잔도 크죠. 거의 그냥 이렇게 채워갖고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걸리 잔 하나 가득 채워갖고 그냥 원샷으로 그냥 쭉 마셔버리잖아. 맞아요. 네. 거기다가 아니면 뭐 사이다 같은 거 타든 뭐 이런 거 타면은 더 잘 먹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2-3병 정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뚝딱 먹으면은 많이 먹은 거야 그냥 술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커오면서 TV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뭐 이렇게 농사 짓다가 중간에 막걸리 막 한 사발씩 그치, 들이키고, 새참으로. 그렇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 또 그 음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원샷으로 맛도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마셨던 것 같아요. 난 어렸을 때 새참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술 마시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다들 그 술을 농산일 하다가 그렇죠. 예, 술을 마시니까 네네.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술을 마시고 저렇게 또 또 일이 일을 되나? 어른이 이런 되면 생각도 저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진짜. 그런 생각도 했고 저는 또 막걸리에 대한 요 인식이 뭐가 있냐면 홍대에 막걸리 아저씨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막 일승을 죽이세요. 맞아요. 형님들. 놀이터 그 쪽에 가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홍대 막걸리 그럼요.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하신 네. 분이라고. 유명하시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셔갖고 뭐 네, 그런 몸이 안 얘기 좋으시- 들은 네, 것 네. 같은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맞아요. 네. 그 느낌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약간 조금 짠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또 막걸리 하면 최근에 음. 그 네이버 광고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서울 주종가 아, 그 친구들 뭐 아. 성수동에서 뭐 막걸리 만들다 그 광고 되게 그러니까 광고 자체는 네이버 광고인데 광고가 엄청 힙했지. 힙했죠. 예. 그래서 막걸리에 대한 그게 좀 또 유입하는 뭐 그게 되지 않았을까. 그 친구들이 성수동에서 만들고 네. 나루생 막걸리라는 브랜드의 막걸리를 네네. 만드는 뭐 얘기했던 서울주종 서울 아닐까. 주종. 네네. 그 친구들이 행사도 많이 나오고 맛있죠. 약간 네. 드셔보셨어요 그거? 아니요 먹어보지 약간 못했어요. 그냥 근데 크리미하고 일단 디자인이 예뻐 병이. 그러니까 일단 막걸리에 대한 어떤 허들을 좀 넘게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광고 자체가. 오케이 그런 것도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담백합니다. 먹으면은 네. 느린말 막걸리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맛. 느린말 살짝 막걸리 정말 괜찮더라고요. 크리미하면서 제가 썩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좀 네. 담백해요. 예. 네네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막 되게 이제 막걸리가 옛날 술의 느낌 뭐 이런 것보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도 좀 나타나고 뭐 막홀리였나? 마크 홀리. 마크 홀리. 마크 홀리. 뭐 그런 식의 이름 네이밍도 좀
약간 위트 있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 스톰트루퍼 막걸리도 있었잖아요. 스톰트루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먹어봤어요. 그 새로운 그 트렌드랑 네. 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약간 젊은 느낌을 내려고도 많이 그 이미지를 약간 변환하려고 많은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씬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사실 그렇게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경우도 많은데 네. 사실상은 뭐 이따 막걸리에 뭐 흥망성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 막걸리 씬에서는 사실 그 맥주를 하던 친구들이 많이 넘어와요. 맥주를 하던 크래프트 비어를 워낙에 인기였으니까 뭐 지금도 인기지만 네. 그쪽도 워낙에 레드오션이고 해서 그쪽 그러니까 맥주를 외국에서 공부를 해왔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코홀리는 아닌데 거기 마코홀리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 만든 사장이 외국인인가 뭐 그런데 뭐 그 친구가 이렇게 조금 병도 뭐 유리병을 쓰면서 좀 디자인적인 요소나 뭐 이렇게 색깔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거기 뭐 맛도 괜찮아요. 거기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나루생 막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수가 조금 너무 뭐 이게 6도 9도 정도에서 그냥 맞춰져 있어. 근데 마코홀리는 좀 그것도 독수도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맛도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크게 만들고. 네. 근데 거기 직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 박람회 가서 보면은 좀 맥주 하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고 일단 뭐 그래도 좀 순서를 잡아가면은 네. 아까 일단은 얘기했던 그 머리 아프다 1번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요즘에 그런 새롭게 뭐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막걸리나 뭐 아니면은 이게 진짜 막걸리다 하면서 결국은 다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건데 네. 약간의 고급화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 아스파탐 문제를 많이 그렇죠. 그래서 발암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발암 물질이랑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슈인 거고 사실 그것도 할 말은 많은데 사실 뭐 그냥 발암을 아스파탐을 뭐 많이 먹으면은 요게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약간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가설을 던져 놓는 거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라는 정도의 그런 그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그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킨 것만으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야.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아스파탐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엄청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파탐을 넣지 않고 만드는 걸 뭐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하고 또 아스파탐이 저희 거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서 뭐 먹고 나서 뭐 속도 편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스파탐 안 넣는 거는 저는 뭐 그 양조자들의 각자의 자유고 뭐 존중은 하겠는데 사실 아스파탐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감미료잖아요. 아스파탐이나 아니면 뭐 거기다가 자일리톨을 넣던 아니면은 스테비아를 넣던 사실 감미료들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대부분 안정성이 검증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아스파탐을 넣든 뭘 넣든 뭐 액상 과당을 넣든 맛있게 잘 만들면 된다는 주의라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그럼 오늘 이야기할 주제들을 한 번씩 쭉 한번 나열해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예, 일단 오늘은 우리술 입문편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뭐 우리술을 어떤 식으로 마시면은 좋을지 이 정도까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정말 입문. 예, 정말 입문. 네. 예, 일단 우리가 우리 술에는 전통주라고도 하고 뭐 우리
예전부터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던 술을 우리술이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술인데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해요. 파인이 뭐 아는 거 있으면 일단 이름을 얘기해 보시죠. 저요? 진짜 잘 몰라. 나는 막걸리랑 동동주 사실 그 두 개 차이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 알고 소주 있고 그 제가 넷플릭스에서 백스피릿이라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백종원 쌤이 나와갖고 그 막 다양한 술들을 마셔보고 막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전통주를 마시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준기 배우랑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에피소드가 꽤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마을에서 그 고장에서 되게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그 재료들로 빚어낸 술들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많이 이렇게 끊겼다. 그런 이야기들을 봤던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박정희 때나 이럴 때도 아마 그거를 금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아마 삭제했겠죠. 그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구나. 백스피릿을 사실 조금 보려다가 나도 그 검색을 또 공부를 해본답시고 주말에 네. 그거를 해놓고 이준기 편을 봐야 되는데 손이 나도 모르게 한지민 편을 어쩔 수 없지. 그치. 한지민 거 좀 보다 말았네. 부산 하면서 막 대선 먹더라고. 그러니까 한잔 하고 싶더라고 한지민이. 그러니까 잘 드시더라. 그러니까요. 술 좋아하더라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지. 그래서 어쨌든 전통주 우리 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본은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쌀을 주로 먹으니까 네. 쌀로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쌀을 발효시키면은 막걸리가 되고요. 네. 그거를 걸르면 뭐 청주, 네. 아니면 뭐 맑은 술, 청주라 우리나라에서 그냥 소위 청주라고 부르는 그런 술이 되고요. 그걸 증류해서 만든 소주가 있고, 네. 우리가 흔히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뭐 아시다시피 주정에다가 물을 탄 그런 술이 있고요. 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먹던 술을 뭐 문헌 같은 걸 보면은 사실 포도주도 먹었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약주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막 구기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뭐 매실주 이런 거 담그듯이 그냥 소주에다가 침출주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막걸리 기본 막걸리를 만들 때 이것저것 섞어서 원래 많이 만들어 먹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약초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냥 사실 뭐 온갖 산과 들에서 나는 온갖 것들 다 먹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술에도 이것저것 다 넣어갖고 다 먹었어. 그래갖고 전통적인 방식의 포도주는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는 포도에다가 그 그냥 막걸리를 만들 때 포도를 같이 넣어서 포도 같이 막걸리. 좀 으깨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포도주가 기록에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오픈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 후기에 서유구라는 실학자가 쓴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포도 향이 가미된 청주. 그래서 맵쌀로 술을 빚을 때 포도 과육을 넣거나 즙을 짜서 넣는 방식으로 만든 이거를 포도주라고 하기도 했고 또 여기 이 임원경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포도를 오래 저장하면 저절로 술이 돼 향기롭고 달며 매우 독하다고 하니 이것이 진정한 포도주다. 라는 표현이 조선시대의 이 책에 나오고요. 와인 같지는 않겠네요. 약간 탁한 느낌이 있겠네. 그렇죠. 와인 같진 않고 그것도 중국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중국의 명나라 시절에 간행된 본초 강목 유명하잖아요. 본초 강목에 보면은 포도주 1말을 취해 한 말을 취해서
누룩 내냥을 넣고 고루 저은 뒤 독 안에 넣고 아가리를 봉하여 두면 저절로 술이 되며 향기 또한 뛰어나다. 이게 그냥 포도주를 만드는 지금 현재 만드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포도에다가 포도를 으깨갖고 누룩을 넣고 누룩을 넣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효모 대신에 효모 대신 그 다음에 고루 저어서 아가리를 봉하여 두면 저절로 술이 된다. 이거 완전 와인인 거지. 그치. 그러네. 아니 그때는 서구에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는 했겠구나. 그래도 조선이면 조선시대 때면 그래도 뭐 문명이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하고. 되고 뭐 사람 다 똑같으니까요. 생각나는 거. 그대 사랑을 내가 갖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는 삼구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시네타운 3구를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한마디, 그리고 주변의 추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 와인에 대한 것도 우리 이미 조선 시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먹었고 그거 외에도 뭐 소위 말하는 약주라고 하는 것들 그런 다양한 약 성분이나 뭐 약초 같은 거를 그렇죠. 배합해서 만든 술들이 있었고 뭐 이게 뭐 전통주 막걸리의 역사나 이런 걸 또 뭐 다루고 뭐 금주령 이런 거 얘기하고 영조 시대 뭐 이런 거 할까 했는데 뭐 네. 그냥 지난번에 얼핏 얘기한 거 같고 그냥 대부분들 아시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 양반들은 네. 원래 기본적인 양반들은 사실 청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쌀을 항상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진 쌀을 갖고 술을 빚어.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궁금한 건 음. 포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 효모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쌀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죠 따로. 그러니까 쌀은 탄수화물 성분이잖아.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발효가 안 되지.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알코올 발효가 되는 기본은 뭐라 그랬어? 당분. 그렇죠. 당분이 네. 있어야지. 쌀은 당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밀을 바탕으로 한 누룩 곰팡이가 생기게 만든 누룩을 빚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매주 빚는 것처럼 누룩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쌀을 그 누룩을 뿌갠 다음에 쌀하고 같이 섞어서. 그다음에 물을 부으면서 약간의 야를 가하면은 이 누룩 곰팡이가 그 당화를 시키는 그 촉매제이자 네. 그 플러스 그 안에 효모가 같이 들어 있어 갖고 그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활성화가 되는 거죠. 당화가 진행이 되고 또 그게 그 당화시킨 게 효모가 또 먹으면서 또 알코올 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산화탄소를 그렇지. 내뿜고. 어쨌든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쨌든 누룩을 넣고 한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은 보통 우리나라 술은 사실 이렇게 한 번 만든 술을 기본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즙이고 네. 포도 같은 경우 그냥 포도는 깨놓으면 그냥 지절로 보글보글 발효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쌀을 몇 번 씻은 다음에 뭐 그걸 뿌개기도 하고 뭐 그 방법은 다양한데 네. 쌀에다가 누룩을 부셔 넣고 물을 적당히 넣어서 섞어서 발효가 될 수 있는 적당한 온도에 맞춰주면 약간 살짝 열을 가하는 게 사실 좋지. 그 정도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발효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밑술이라 그래. 밑술.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술의 베이스. 근데 우리 조상들은 보통 여기다가 덧술을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한 번만 그냥 발효시킨 거를 양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단양주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단양주로 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는 방법들도 사실 요즘 많이 쓰고 그게 아무래도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술을 뽑아내려면은 보통 그래서 단양주가 아니고 거기다가 덧술을 2번 하면 2번 3번 더해갖고 네. 2양주 3양주.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 사실 3양주가 제일 기본이야. 덧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효모가 그 안에 있는 당분을 잡아 먹으면서 술이 됐잖아. 효모는 아직 살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거기다가 찹쌀 같은 걸 또 이렇게 찹쌀 고두밥 같은 걸 해갖고 더 집어넣어. 어떻게 될까? 그럼 또 더 발효가 더 되겠지. 더 되게. 예. 그러면 그게 한 번 덧술 했으니까 2양주, 한 번 더 하면 3양주. 그래서 그렇게 2번의 덧술을 찹쌀 같은 걸 약간 찐 다음에 이렇게 고두밥이라고 해서 살짝 쪄갖고 이렇게 좀 으깨. 그다음에 거기다 집어 넣으면은 효모가 발효를 시키는 이 미생물인데 그 재료가 더 들어왔잖아. 네. 그럼 효모가 또 막 신나갖고 막 잡아 먹겠지. 어. 그러면 알코올 도수는 점점 더 올라가고 맛은 더 깊어져. 그러니까 더 달달해지면서 네. 단맛도 좀 나고 기본적으로 누룩취라고 약간 좀 그 꾸리꾸리한 냄새가 있어. 누룩이 들어가면. 근데 단양주로 하면은 그 누룩 향이 많이 나는데 누룩취라고 그러는 게 맞겠지. 좀 안 좋은 냄새. 근데 2양주 3양주까지 가면은 그때 되면은 3양주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이 쌀에서 나올 수 없었던 과일 향이나 꽃향기 이런 것들이다.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나면은 아 술이 잘 됐다. 요게 3양주. 약간 우리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핫도그 파는 데 가면 핫도그 미리 한번 튀겨놓고 튀기면 또 입혀가지고 한 3번 더 튀기거든요. 그치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더 바삭하고 밀가루도 되게 찰지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 식감이 더 좋아지고 하거든. 교촌 치킨에 그치. 붓질 3번 그쵸. 3번 붓질해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단짠의 맛을 내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2번 덧술해서 요즘엔 뭐 5양주까지도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건 사실 하기 나름인데 기본이 3양주였고 3양주로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일단 누룩취도 없어지고 네. 향도 기본적으로 단양주에서 나올 수 없어. 단양주는 그냥 먹으면은 그냥 맛이 플레인해, 담백해. 근데 그 덧술을 더하면 더할수록 약간 눅진하게 나오는 건가? 그치. 약간 찐득찐득하기도 하면서 달달하기도 하면서 향도 굉장히 과실향, 꽃향기 뭐 되게 다양한 향들이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아주 저온에 천천히 하면은 또 그게 뭐 너무 진한 향이 아니고 되게 막 상쾌한 막 그런 막 배향이나 뭐 와인에서 날 법한 그런 향까지도 나기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단양 이렇게 3양주를 만들었어. 근데 아직까지는 안 걸렀어요. 그냥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야. 약간 그냥 뭐 바발 같은 애들도 아직 좀 있고, 그렇지. 건더기가 있는 거지. 건더기도 있는데 이걸 일단 한번 뭐 이렇게 뭐 용수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그 한번 걸러. 네. 맑은 부분만 이렇게 떠내는 약간 이렇게 깔때기 비슷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 채로 걸러서 이렇게 커피를 거르는 것 같은 그런 막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쓱 거르면은 맑은 부분만 뜰 거 아니야. 네. 그게 우리식 청주고 양반들은 요것만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술인 거고. 그게 청주구나. 그치.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양반들한테 드시라고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그 서민들은 그 나머지 것들 그 건더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거기다가 물을 쫙 부어갖고 섞어서 그다음에 약간 그 찌개미만 살짝 걷어낸 상태에서 네. 그 상태로 먹었지. 그게 탁 준 거고. 그 약간 술빵 뭐 이런 게 약간 거기서 나온 재료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술빵? 그런 건 아닌가? 술떡인가 술빵인가? 그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술떡인가 뭐 그런 네, 거 있잖아. 네네. 아마 맞을 걸? 그래요? 그 지게미 같은 지게미 거를 같은 쓸 걸로. 걸. 그리고 그쵸. 네. 그런 말을 들었던 적 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술도가 같은 데서 남은 그 술 찌꺼기 같은 거를 막 옛날 사람들 막 어린애들이 막 집어먹고 막 이랬다가 취하고 막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삼양주를 해서 만들고 동네마다 뭐 집에서 다 술을 담그기도 하고 뭐 양조장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각 동네마다 술을 다들 만들었고 잘 만든 술은 뭐 거기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사 먹고 뭐 그랬겠지.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들이나 뭐 부자들은 그 청주 그것만 먹고 임금님도 그런 것만 드시고 이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술, 농민들의 술. 술에도 계급이 있었네요. 그치. 그래서 청주는 이렇게 유리병이나 뭐 도자기병에 딱 담고 막걸리 같은 건 뭐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통에다가. 요즘이야 뭐 근데 사실 막걸리만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쵸. 뭐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급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민주화가 됐죠. 이제. 그치. 민주화가 됐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가 뭐 그 어르신들 뭐 양반들 드시는 약주 청주를 안 먹어본 건 아닌데 네. 다 먹어봤는데 난 여전히 막걸리가 더 맛있어. 청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청주 너무 달아. 대부분 너무 달아. 그러니까 일본 청주는 별로 안 달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달게 해서 먹었대. 그래서 여전히 너무 달아. 근데 지금 사람들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덜 달게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네. 기본 제법 자체가 그 덧술 2번 했지. 그 찹쌀이 덧술이 들어가면 엄청 달아지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달아. 그러니까 전통식 방법으로 만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달아서 뭐 향이고 나발이고 향은 좋아. 네. 솔직히. 근데 너무 달아 진짜. 그래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별로고요. 단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막걸리도 좀. 그래갖고 전통주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거 좀 안 달게 좀 할 수 없냐 하고 하면은 자기들도 그게 고민인데 진짜 안 달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은 우리 방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또 그러면 그 근본이 더 이상 사라지네. 근본이 깨지고 우리 술이 이거 우리 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아예 그냥 기술이 없어갖고 못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지. 아예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거 우리 술이라고 판매하는 게 의미가 없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 단맛을 먹는 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과 그 단맛이 엄청 소중했대.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오기 전에는 꿀 외에는 단 걸 먹을 일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잖아. 과일 정도 아니면 과일도 그렇겠다. 지금이나 그렇게 달지 옛날 과일 달았겠냐? 하긴 그 과일 달게 하려면은 약을 엄청 쳐줘야 돼요. 지금이야 뭐 영양제 엄청 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어릴 때 먹던 과일에 비해서도 지금 과일이 엄청 달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단맛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래서 또 그 단맛을 없애기가 좀 뭐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변하고는 있긴 한데, 네네. 근데 확실히 나 처음 먹을 때보다 조금 요즘은 종류가 많아져서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하고요. 얘기가 너무 돌아온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술에서는 이 탁주라고 하는 막걸리 그냥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탁주하고 막걸리하고 또 조금 달라. 그래요? 근데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청주, 약주라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주세법상으로 뭐 청주가 이게 뭐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청주들 보시면은 사실 청주를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제주로 쓰는 거 외에는 사실 별로 거의 뭐 일반 마트 같은 데서 안 팔잖아. 그래도 대충 가서 보시면은 다
대부분 약주라고 써 있거나 뭐 기타주라고 써 있어. 그렇죠. 청주라고 써 있는 애들 거의 아예 없어. 맞아. 청주 저도 제사할 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대꼬리로 사가지고 그죠? 갖다 그러니까 놓고. 걔 보면은 라벨 같은 거 자세히 뒤에 뒤집어서 보면은 네. 다 약주라고 써 있거나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게 청하. 청하. 네, 진짜 보고 청하도 기타주일 걸? 청하 청주로. 아 그래? 네. 아, 청주로 또 따로 있어요? 청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주라는 일본 말로 청주가 네. 세이슈 네. 한자 똑같은데 네. 이거 일본 애들이 한국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 때 뭐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하기도 하고 뭐 자기네들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자기네들 기준에 자기들이 먹는 술을 만들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때 법이 그렇게 바뀌면서 이게 뭐 쌀이 몇 프로더라? 하여튼 우리나라 방식으로 만들면 누룩이 들어가면은 밀누룩이 들어가면은 청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 방식의 뭐 이 발음이 어렵다. 흑팀 입국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돼. 흑팀 누룩이라고 하는 입국 그걸 써야지만 청주가 될 수 있게 뭐 0.5%인가 뭐 하여튼 1% 미만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쌀이 99%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청주라고 하기 그 법이 그냥 그대로 정착이 돼갖고 여전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 청주라고 불렀어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뭐 그냥 한번 법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냥 저도 가급적 이 표현을 쓰고 그냥 맑은 술이라고 합니다. 아. 맑은 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청주, 약주. 맑을 청이죠 어차피. 그렇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산사춘이니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냥 뭐 색깔이 좀 있고 뭐가 좀 들어가고 했어도 그냥 뭐 다 포함해서 맑은 술 그리고 탁주. 네. 탁주는 탁한 술, 막걸리 이렇게 있고 소주가 있고 약주는 그러면 약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네. 그 우리나라의 그 금주법이 그러니까 객구로 이렇게 금주령 네. 했듯.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가장 금주령을 많이 발동한 왕이 영조인데 네. 본인도 안 드시고 본인 먹었어. 본인도 먹었어요? 지는 먹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리 금주령이냐 금주법이냐 금주령이지 우리나라는 네. 금주법은 미국이지 금주령을 선포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싶고 하니까 막 숨어서 먹고 막 이러다가 막 걸려갖고 막 곤장도 맞고 막 이러면서 네. 했는데 그 법적으로 술을 그러니까 먹어도 그 금주령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1번 제주 제사 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뭐 그 제사 지내고 뭐 한다 그러지 이렇게 뭐 음복 그건 괜찮다. 1번 제주. 네. 2번이 약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약이다. 왜냐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고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막 구기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한약재 같은 거 막 해서 이게 술이 아니고 약이다. 감기 걸렸을 때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막 보통 지병이 다 있잖아. 네네. 그래서 이건 약 대신 먹는 약주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주라고 그냥 부르고 그냥 몰래 먹은 거야. 그래서 뭐 그게 그냥 약간 그러면서 그렇게 약간 그 법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어르신들 약주 드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약간 술을 약간 높이는 표현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잖아. 네네. 약주 좀 하십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이렇게 그냥 남아서 그런 식으로 약간 술을 높이는 표현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약주는 없는 말이야.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용법 그러니까 이런 몰래 숨어 마시던 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생겨난 말이고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질문을 하면 어렵습니다. 아까 동동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동주도 뭐 부의주란 뜻으로 이게 부의가 이렇게 뜨다는 뜻인데 뭐 그게 뭐가 있는데 저도 알았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어디 전통주점 가서 동동주라고 나온 애들 일단 동동주가 아니고요. 그냥 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뭐 이렇게 양조가 진행 중인, 그러니까 발효가 진행 중이라서 막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상태, 뭐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뭘 먹거나 뭐 그게 동동주인가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상품화 될 수가 없죠. 그 상태면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쓰는 말이다. 아예 동동주란 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없다. 옛날에도 안 먹었다 잘.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기타 주류 이렇게 분류되는 건 또 뭘로 봐야 될까요? 청주약. 그래서 그 기타 주류란 게 아까 그 얘기했던 거에서 아까 다 했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네네. 그 청주란 표현 자체를 일본 애들이 법적으로 딱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 안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기타 주류라고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뭘 좀 섞으면은 그냥 무조건 기타 주류로 나와요. 그래서 뭐 밥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뒤집어 보면은 기타 주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호명으로 그냥 막걸리라고 써놓고 분류는 기타 주류로 이렇게 되는 그치. 그런 거예요. 밥막걸리 좋아하는데. 밥막걸리 맛있지. 옥수수 막걸리 이런 것도 있고. 옥수수 막걸리 기가 막히지. 맛있어.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이게 뭐 다 맛있는 거 아닌데 내가 강원도 가면은 항상 사오는 뭐 옥수수 막걸리 뭐 이런 거 있거든.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주 같은 경우도 막 자몽 소주 이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별로였는데 물론 소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 막걸리는 밥막걸리나 이렇게 섞으면은 꽤나 맛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뭐 자몽 소주 뭐 이슬에 뭐 그런 거 뭐 네, 자몽의 이슬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기타 주류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일제 시대 때 뭐 요거는 오늘 다 얘기를 했고 네. 일제 시대 때 법제화가 된 게 아직 남아 있어 갖고 이 이름이 되게 복잡한 이름이 돼 버렸다.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구분해서 할 게 아닌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죠. 우리가 왜 일본 거를 따를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쵸. 좀 바뀌어야 될 것 다시 같아. 한번, 네. 네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박정희 우리 박통 각하께서 네. 양곡관리법이라는 훌륭한 법을 시행하면서 이때 쌀로 술을 만드는 거를 전면적으로 한 10몇 년 동안 금지한 적이 있어갖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밀막걸리가 생기고 맞아요. 밀막걸리가 워낙에 맛이 별로였어서 이것저것 많이 섞었어 이땐. 또 70년대 아니야. 그렇죠. 60년대 후반 70년대니까 사실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갖고 그냥 진짜 막 만든 거야. 그래서 밀막걸리가 맛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섞어갖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양잿물 이런 걸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잿물을 타면은 얘가 좀 이렇게 중화가 된대. 그 양잿물이 염기성? 염기성이고.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밀막걸리에다가 양잿물을 좀 타면은 이게 좀 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결국 그러니까 양잿물을 들이마시면 죽지 당연히. 그것만 먹으면 죽지. 근데 그 섞어 나서 그 중화를 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몰라 먹어도 되나 봐. 모르겠어. 기록에 나와 있어. 그렇게 지금 제가 우리 탁재영 PD님의 두 번째 명저 우리 술 익스프레스란 책을 사놓고 사실 뭐 좀 보다가 말다가 어제 좀 봤는데 어제 오늘에서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카바이트 들어간 막걸리니 뭐 양잿물 섞은 막걸리니 뭐 그런 게 그때 70년대 초반이나 뭐 이때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좀 이때는 뭐
뭐 식약청 이런 것 식약청 없지 않았을까 이때 그랬겠지. 뭐 있어도 없었을 것 그렇게 뭐 같아. 유명무실했을 거야. 유명무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니까 그때 좀 안 좋은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막걸리 먹으면 뭐 머리 아프다. 뭐.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때 안 좋은 재료로만 써. 안 좋은 재료 실제로 만들었다. 이때는 안 좋은 재료를 많이 쓰기도 했고. 근데 사실 요즘 막걸리들은 저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 와인도 많이 먹으면 진짜 힘들어요. 예. 모든 술. 근데 물론 막걸리가 뭐 그쵸. 많이 그러니까 좀 정제가 덜 된 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숙취와 막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의 원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메탄올이란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 온도가 다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걸러낼 수가 있잖아. 근데 완벽하게 걸러내지 이 발효주에서는 사실 뭐 에탄올, 메탄올이 같이 나올 확률이 같이 좀 섞여 있을 확률이 높고 더더군다나 막걸리는 좀 그렇게 많이 정제된 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뭐 한 두세 병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이상 안 드시면 어쨌든 됩니다. 많이 네. 마시면 많이 드시면 다 머리 아프다. 뭐든.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옛부터 나는 여기 살았네.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애나 잣잣에 관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 패스밴더가 해결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춤을 추며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멀어만 가네. 뭐 아까도 서두에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 뭐 다양한 막걸리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뭔가 이미지 쇄신을 뭐 기하고 있는데 뭐 프리미엄 막걸리 그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요즘에 그 소위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하는 뭐 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걸리가 기존의 그런 안 좋은 이미지와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노력을 해왔고 네. 그러다가 조금 그나마 이렇게 대중들에게 빛을 발하고 막걸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지가 제 느낌으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대략 10년 전 정도부터 해서 뭐 막걸리 전통주 르네상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제가 박람회 같은 데를 많이 다니는데 네. 뭐 예전엔 와인 박람회나 뭐 시음회 같은 거 많이 다녔는데 요즘도 종종 가보면은 사실 전통주 쪽이 인기가 제일 높아. 오.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또 특히나 눈에 띄는 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와. 그래. 전통주 그쪽 시음이나 이런 걸 먹으려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매년 행사를 하니까 네. 이게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특징이랄까?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 그런 행사를 못 하다가 네. 그때 뭐 코로나 때 그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되니까 네. 그때 좀 접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아요. 전통주 시장 자체도 이 시기에 엄청 늘었고 혼술이나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맞아. 마시니까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집으로 술을 보내주는 술담화라는 그런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구독경제. 네네. 구독경제 중에 하나로 네.
전통주를 한 거죠. 근데 네. 전통주밖에 사실 구독이 안 되니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술다마란 애들이 그런 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뭐 전통주 쪽 쭉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네. 야, 쟤네가 뭐 되겠냐 저거. 한 달에 저거 하나씩 보내주는 거 누가 해 저거 약간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다들 밖에서 모여서 술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 이 회사가 엄청 컸어. 그럴 수밖에 말도 안 없겠지. 되게 컸어. 네. 지금 완전 대기업이야. 오. 그러니까 또 한 번 커지니까 또 그게 또 그쵸. 코로나 때만은 못한 해도 지금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매달 한 병, 두 병 정도씩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 술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이 술에 대한 뭐 설명 같은 거 이렇게 좀 뭐 좀 되게 그럴싸하게 박스에다가 딱 담아갖고 그 보내주는 서비스인데 나처럼 기본적으로 좀 원래 관심이 있고 많이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되지. 그거 뭐 보내주면은 아니 그냥 내가 사 먹는 게 싸. 아, 네. 그렇잖아. 그쵸. 네. 그냥 내가 검색해보고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 게 훨씬 싼데 이거 뭐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몇 줄 적어갖고 보내주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완전히 판도를 뒤집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큐레이팅 해줘갖고 누가 추천해주고 그대로 한번 접해보고 이런 것들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또 제가 한 10년 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쯤에 그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복순도가 네. 울산의 어디 항주장이지? 하여튼 거기에서 만든 복순도가라는 그 소위 말하는 뭐 샴페인 막걸리, 네. 막걸리계 뭐 돈페리뇽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개봉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 개봉하는데 거의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병을 개발한 게 사실 좀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뭐 나름 스토리가 좋고 맛도 좋고 저도 사실 전통주에 처음 빠진 게 복순도가를 먹어보면서 우와 이건 진짜 맛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전통주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막걸리를 먹으러 다니기 시작한 게 사실 복순도가 계기였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을 거고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한 병에 10몇 년 전인데 한 병에 25,000원 받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내 기억엔 옛날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요즘 나오는 것 요즘에 한 뭐 10,000원대 정도면 살 수 있는데 한 병에 네. 뭐 드라이 같은 건 조금 더 비싸고 하는데 어쨌든 10,000원대야 한 병에. 그게 뭐 900ml인가 뭐 그런데 조금 큰데 700 몇십인가 900ml인가 900ml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한 병에 처음 나왔을 때 2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그때 깜짝 놀랐지.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그때가 시초가 된 것 같아.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막걸리 하시는 분들이 뭐 병 디자인이나 네. 라벨이나 진짜 라벨이 지금도 사실 막걸리 라벨이 엄청 예쁘고 막 그런 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거예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 이 그 발전 과정을 계속 봤잖아. 네네.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아니면 3, 4년 전만 해도 진짜 못 봐주는 애들이 투성이었어. 대부분 10중 8구는 맞아. 디자인은 그냥 그지야.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한 요 몇 년 사이에 그 뭐 마콜리니 맞아요. 네. 뭐 이런 애들. 근데 그런데 돈을 많이 쓰면 사실 또 그 장단점이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프리미엄으로 가야지만 병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하면서도 저렴한 병인데 그래도 봐줄 만한 디자인들이 그래도 꽤 나왔어.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그래갖고 그나마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됐고 네. 프리미엄 막걸리로 가면 아예 그냥 유리병에 담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뭐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도수를 좀 높이고 네. 도수를 높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흔히 먹는 막걸리는
6도예요. 장수 막걸리, 지평 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죄다 6도입니다. 네.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 다 6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기본이고, 근데 저처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6도 먹으면 좀 밍밍해. 저는 한 9도 정도나 12도, 9도, 12도 사이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9도까지만 해도 원가가 확 올라가.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9도에다가 물 좀 더 타면 6도가 되잖아. 네. 근데 9도까지 또 올리면은 원가도 많이 올라가지만 맛도 사실 향이나 네. 그런 바디감, 질감 이런 게 사실 6도하고 9도하고 차이 엄청 나거든. 근데 12도까지 가면 더더욱 그렇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가 부분 때문에 사실 막걸리를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맛있고 괜찮다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병에 뭐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사실 그 장벽이 조금 쉽지 않더라고. 그렇구나. 도수가 높다. 도수가. 그래서 최근에 거기 어디더라? 너디. 너디 브랜드. 널디. 브랜드? 아니 그거 말고 널디 브루어리라고 있어. 그래요? 검색해봐. 너디 브루어리 찾아봐. 그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데요. 그래요? 너디 브루어리라고 이 친구들도 서울에서 만드는 브루어리인데 네. 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맥주를 좀 했더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만든 바질 막걸리랑 바질. 그러니까 얘네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너드 브루어리. 너드지. 이 친구들은 약간 산미를 높이고 아하. 도수를 낮췄어. 그래갖고 4도 그 정도로 해갖고. 근데 먹어보면은 4도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오 맛있다 하고 보니까 4도인 거야. 그래갖고 뭐지? 그래서 뭐 한참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네들은 아예 그냥 맛을 좀 진하게 가고 네. 첨가도 좀 하고 그래서 바질 들어간 막걸리가 상상이 안 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맛있어. 바질이? 엄청 맛있어. 근데 여기 생바질의 막걸리. 깊은 향과 산미 피니시에 좋아. 근데 진짜 딱 그 맛이야. 색깔도 그 바질 색깔이고. 그러니까 얘네는 좀 이것저것 조금 섞어갖고 맛을 진하게 만든 대신에 도수를 낮춰갖고 가격도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최근에 한 몇 년간 봤던 애들 중에서 얘네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주목할 만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뭐 가격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소비자들이 한 병에 뭐 나야 뭐 맛있으면은 뭐 몇만 원을 내고 뭐 해창 같은 거 롤스로이스 해창 뭐 18도 뭐 19도인가 그거 뭐 한 병에 뭐 20만 원씩 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자기가 원하면은 먹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 병에 뭐 어느 정도 그냥 심리적인 리미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차라리 도수를 낮추고 나는 뭐 이것저것 섞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맛있으면 뭘 섞어도 난 상관없다. 뭐 그게 양잿물만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거면은 난 뭘 섞어서라도 맛있게 만들면은 그게 장땡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금 사람들 아직까지 전통주 우리 술은 발전할 수 있는 규모나 시장이 아직 진짜 작아. 전통주 시장 정말 작아. 말도 안 되게 작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새로운 시도들, 뭐 이상한 거 말고, 뭐 괜히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섞어갖고 뭐 장수에다가 뭐 이것저것 타서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그런 술들 말고 정말 맛있으면서 좀 제대로 된 술들이 요즘 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 최근에 호랑이 막걸리인가? 그거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배 정도가에서 나온 맞아요. 네. 호랑이 배꼽 뭐 이런 애가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얘기가 하다 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인데 좀 길게만 한 것 같아서 일단 배정 씨 나왔으니까
우리 프리미엄 막걸리는 또 길게 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네. 우리 전통주 우리 술 업계를 발전시킨 네. 또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이 전통주 르네상스를 이끌어낸 사람들 해서 일단 그 전통주 협회 회장님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옛날이라서. 근데 배상면이란 이름은 아마 다들 들어는 보였을 거예요. 그쵸, 배상면 배상면주가 주가도 있고. 네. 그분이 우리나라 전통주가 아예 그냥 불모지였을 막 20-30년 전부터 전통주 뭐 협회 회장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 그래갖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곡 배상면 선생님이 다양한 그 옛날 그 우리나라 전통주 아예 그냥 명맥이 아예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조선 시대에 있는 뭐 그런 조선 시대 후기에 뭐 실학자들이 쓴 거나 아니면 뭐 조선 디미방이나 네. 아니면 옛날 책들 같은 거를 다 연구를 하면서 그걸 다시 주석을 본인이 연구를 하고 달고 또 그대로 만들어도 보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갖고 옛날 술들을 많이 복원시키는데 정말 큰 노력을 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뭐 나온 술들이 뭐 산사춘, 백세주 이런 것들이 그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잖아. 그래서 네네네. 그 배상면 선생님의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큰 아들이 아마 그 국순당. 네네. 그래서 국순당을 물려주셨고 네. 그 이름도 뭐 책에 찾아보면 있는데 뭐 하여튼 배상민 씨. 있습니다. 다 배씨입니다. 아들들 딸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배상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배혜정 도가라고 그 배혜정 씨 딸. 딸. 그래서 배혜정 도가에서 만든 술이 아까 파이니가 얘기한 그 호랑이 배꼽이나 거기서 만든 뭐 붉은 원숭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느린마을 막걸리 같은 경우도 느린마을 막걸리가 배상면도가인가 그럴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배상면 선생님이 개발한 그 생쌀 발효법이라고 생쌀을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옛날 고전 방식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게 엄청 빨리 술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생쌀을 갈아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는 방식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배상면 선생님이 이걸 발견해내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기법을 그러니까 다양한 장점들을 여기서 찾아내갖고 술을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그 기본적으로 이 배상면, 배혜정, 국순당 쪽 계열 술들은 다 이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존 씨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느린마을 막걸리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점이 굉장히 크리미하고 그 실제로 쌀알이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약간의 그 가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크리미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텁텁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사실 좋아는 하는데 요즘엔 잘은 안 먹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저는 맑은 거. 그 삼양주 쪽으로 좀 진한 애들. 네네. 예. 근데 그렇게는 못 만들어요. 이거는 약간 패스트푸드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 그렇게 막 삼양주식으로 만들긴 어려워. 방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한 분을 더 꼽는다면은 네. 배상면 씨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전통주연구소장이신 박록담 선생님. 네. 박록담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 한국전통주연구소란 데가 아직도 뭐 당연히 아직도 있고 이거 어디 있더라? 대부분의 전통주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이분 제자예요. 연구소에서 뭐 매번 기수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아카데미가 있구나. 아카데미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박록당 선생님의 방식은 형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배우려다가 굳이 나 안 배우고도 약간 이렇게
예, 약간 후루꾸루 잘하잖아. 아니 뭐 형 샴페인도 배우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봐. 아이 좀 과정이 되게 길어. 아 그래요? 아유 박록담 선생님이 엄청 무섭대. 아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게 쌀을 이분은 생쌀 발효가 그 생쌀을 가는 쪽이 아니고 이분은 쌀을 엄청 많이 씻어. 그래갖고 100번 씻으라고. 거의 그 쌀뜨물 안 나올 때까지 쌀을 겁나 씻어갖고 그렇게 해서 술을 만들게 한대. 그래서 좀 이분만의 방식이 있고 이분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이분은 그래갖고 좀 삼양주 계열로 만들고 조금 더 이렇게 크리미한 쪽이 아니고 이렇게 꽃향기,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과일 향이나 좀 산미 있는 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어서 사실 오늘 좀 이것저것 갖고 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느린마을 쪽 계열하고 좀 산미 높은 계열 내가 좋아하는 네. 그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준비해 와서 좀 비교 시험도 하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뭐 사실 뭐 은근히 바빠갖고 예, 다음 기회에 저희도 차가 있어갖고 힘듭니다. 네. 오늘 뭐 환경이 안 되는데 뭐 근데 또 이게 술 방송 우리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러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 방송이 오늘도 되는데 침이 고이네요. 궁금하다. 왜냐면 내가 막걸리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 네, 그렇죠. 그 네, 그 느낌을 약- 느껴보고 싶은. 딱 이게 그 뭐냐 이게 대접 같은 데다가 받아갖고 쫙 이렇게 입에다 찌끄리는 그 장면이 또 생각나가지고 입에서 침이 또 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주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두 분, 네. 우곡 배상면 선생님과 네. 한국전통주연구소장 박록담 선생님까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추천 이런 건 한번 드셔보시라. 뭐 추천을 해줄 만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 전문 주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고 갈까요? 근데요 이게 워낙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너무 좁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나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전통주가 너무 그 대기업 술들밖에 없어서 그렇죠. 흔히 보면은 장수 있고 지평 그리고 나도 그렇게밖에 못 본 것 같아. 우리 편의점. 그래서 느린마을 요즘 가끔 보이고요. 편의점에도 심지어 갔다 왔는데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느린마을 가끔 있고 그 국순당 건가? 천억 막걸리라고 천억 유산균 막걸리 그건 또 있는데 사실 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네. 그런 애들은 그러면 결국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뭐 5,000원 막 뭐 10,000원 언더짜리 막걸리 한두 병을 사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기가 배송비 따로 배송비도 붙고 있고. 사실 좀 그렇거든요. 뭐 대형마트 이런 데 잘 없나?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면은 그나마 좀 차라리 백화점에 가면은 조금 더 종류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하고 요즘에는 뭐 사실 복순도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갖다 놓는 데가 있긴 하던데 이게 막걸리가 사실 힘든 게 워낙에 유통기한도 짧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전통주점을 그러니까 전문점을 많이 갔는데 네. 이 전문점이 또 한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확 붐이 일다가 지금 또 많이 죽었어. 그래?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그래갖고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데는 삼시오화 정도? 삼시오화? 어디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하나 있고 종로에 하나 있고 마포에 하나 있는데요. 이 뭐 삼시라는 친구하고 오화라는 친구가 둘이 사는 데인데 예전에 월향이라고 있었는데 네. 월향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가 좀 또 뭐 이런저런 노동 이슈도 있고 사장님이 뭔가 좀 호로록 좀 해드셔갖고 그 뭐 한남동에 있던 그거죠. 아닌가? 한남동에도 있었을 거예요. 네. 되게 없어졌는데. 많았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사장님이 되게 장사를 잘하시다. 그러니까 장사는 잘했지. 근데 어쨌든 월향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월향 망했고요. 네. 그리고 뭐 홍대 산울림이라고 좋은 데도 있는데 거기도 좀 너무 외지고 거기 좀 약간 장벽이 있고요. 그래도 좀 분위기도 좀 잡고 싶고 음식도 네.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오늘 뭐 와인 대신에 와인 지겹다. 네. 대신에 와인 정도 돈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3C5화 괜찮고요. 근데 마포, 여의도, 종각 이렇게 있네요. 마포는 약간 전통주점 분위기고요. 네. 여의도하고 종로는 굉장히 모던합니다. 큰 건물에 있는 엄청 바처럼 돼 있는. 네, 바도 있고 그러네요. 그냥 와인 그냥 엄청 잘 나가는 와인바처럼 생겼어요. 음식도 되게 좋고. 네네. 근데 금액이 좀 나을 겁니다. 그래도 와인 먹는 거보단 나아요. 고급스럽구나. 꽤 고급스러워요. 근데 여성분하고 분위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회식 네. 아니면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하면 또 여의도에 있어갖고 네. 정치인들도 많이 가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 3C5화 정도가 정도. 네, 추천드릴 만한 데는 그 정도네요. 압구정에 뭐 백꽃 막걸리 이런 데도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저 전통주 추천했나 우리? 응? 전통주. 우리 술? 전통주 추천. 술은 아직 추천 안 했죠. 술은 뭐 지금까지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것저것. 느린마을 막걸리. 일단 느린마을을 드셔보십시오. 네,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주문을 안 하고 아마 마트나 어디 백화점에서 잘 뒤져보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 사시든 본인이 어디 사시든 아마 의지만 있으면은 대형마트나. 예, 오프라인에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느린마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네. 좀 쉽지가 않네요. 저도 금정산성 같은 거 그냥 쟁여놓고 먹고 싶은데 안 팔아. 온라인으로 파는데 뭐 되게 조금밖에 안 팔고 그렇습니다. 참 전통주가 좀 많이들 이렇게 활성화가 돼갖고 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좀 전통주 많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저는 막 서울의 밤이나 이런 신기한 좀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난 거 보고 좀 되게 환영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그러니까 프랑스는 와인, 뭐 어디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소주 막걸리 약간 두 개로 퉁치는 것 같아갖고 좀 다양한 고장의 다양한 맛을 가진 술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조금 술을 좀 제조하고 있다. 그 문화재 같은 분들이 다시 좀 장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술이 나오고 하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이것도 활성화가 돼야 시장이. 네. 시장이 너무 작은 게 사실 제일 네. 큰 문제인데 요즘 제가 최근 느꼈던 뭐 그런 시음회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갔을 때 느꼈던 열기로 봤을 때는 아마 제2의 르네상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러면서 막걸리를 드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기본적으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와인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막걸리 좋아하고 먹는 이유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난 와인만 먹을 것 같아.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뭐 얼마의 돈이 수중에 있는데 뭐 요 정도에 맞춰갖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당연히 와인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위 프리미엄 막걸리나 이런 거 아무리 비싸봤자 와인에 비하면 훨씬 싸거든. 말도 안 되게 싸요. 그렇죠. 와인이 뭐 그래도 먹을 만한 거 고르려면 3만 원 이상. 그렇죠. 2만 원. 그렇죠. 네, 3만 원 이상 가야 그래도 먹을 만한 거 와인으로 한 5만 원 정도 쓰시는 거는 크게 뭐 와인이 5만 원 정도 하겠지 하면서 한 병에 5만 원 정도라고 그쵸. 하시면은 5만 원 정도 금액이면 사실 네. 막걸리를 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다양성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먹기 힘들다고 한참 얘기해놓고 그래도 외국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접근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막걸리를 좋아하고 먹는 겁니다. 많이 더 여러분들 많이 드셔갖고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졌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들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이거 하실 거예요? 젖잣으로 가는 필살기 노래. 아 이거 어렵네.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아까 그 막걸리의 그 농도와 그 점도 이런 걸 요걸 얘기하면서 살짝 로맨틱하게 한번 좀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살짝 핀트를 잃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더러운 그거 맞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길을 살짝 잃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와인 이야기하고 와인이 먹고 싶었는데 와인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막걸리는 그래도 한번 좀 찾아가지고 느린마을 막걸리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제 홍대 막걸리 아저씨를 생각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막걸리 이야기는 우리술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목동 패스밴더님과 존씨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